자, 오늘은 6단원 분수의 곱셈 6번째 시간으로 단위 분수 곱하기 단위 분수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생각열기 우리 교과서 186쪽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사파가 나와 있습니다. 두 친구가 하는 대화를 만화로 그린 그림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는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라는 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요. 이 사파에서는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3 곱하기 4분의 1, 즉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 이 곱셈식의 크기와 어떤 차이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화에서 나와 있는 가장 큰 힌트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잘 읽어보셨겠지만 이 부분이 되겠죠. 네, 종이 3장의 4분의 1과 종이 3분의 1장의 4분의 1은 다르지 않을까라는 이 친구의 의견 덕분에 우리가 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 그리고 자연수 곱하기 대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뒤에 곱해지는 수에 따라 앞에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봤었죠. 이번에는 뒤에 곱해지는 수는 똑같은데 앞에 곱해지는 수가 달라질 때는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사파가 되겠습니다. 자, 생각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만화에서와 같이 3 곱하기 4분의 1과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은 어떤 차이가 났을까? 특히 만약에 크기 차이가 난다면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보기 전에 우리가 선생님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맞아요. 우리가 이 식만 보고서도 크기가 대충 얼마가 나올지 어림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새로운 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배웠을 때 앞서 배웠던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과 같이 그림으로 먼저 알아봅니다. 그래서 일단 3 곱하기 4분의 1을 우선 살펴보면 우리 이거 지난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 곱셈에서 한번 한 적 있었죠. 자, 일단 직사각형 하나가 1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직사각형 3개가 있으니까 3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3 곱하기 4분의 1이라면 3을 이렇게 4등분으로 나눈 다음에 그 중에 4분의 1을 이렇게 색칠해 보시면 크기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물론 4분의 1이 3개 있으니까 4분의 3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옮겨서 하나였을 때 4분의 1 한 것 중에 3개라는 4분의 3의 크기를 가졌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이에 반해서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은 조금 다릅니다. 자, 일단은요, 앞에 나오는 수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1을 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1을 먼저 그렸을 때 3분의 1의 크기를 알아야 되니까 일단 세 등분을 해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색칠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크기는 3분의 1이겠죠. 그럼 이 3분의 1을 이제 몇 등분 해야겠어요? 3분의 1을 이렇게 4등분 했을 때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점을 이렇게 색연필로 여러분이 종이가 있다면 이렇게 색연필로 색칠을 해보시면 아까 앞서 있었던 파란색 계통의 색연필과 분홍색 계통의 색연필이 서로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바로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즉 1이라고 했을 때 1을 12등분, 즉 3등분, 4등분으로 나눴을 때 12등분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이니까 크기는 1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이 3장의 4분의 1과 종이 3분의 1장의 4분의 1은 크기가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단위분수 곱하기 단위분수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생각 열기에서 계산했던 단위분수 곱하기 단위분수의 식과 답을 써보면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을 계산했을 때 우리가 그림에서 12분의 1의 크기를 가진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식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어떻게 풀어야 12분의 1이 나올 수 있습니까?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잘 보시면 분모에 있는 수는 분모에 있는 수끼리, 분자에 있는 수는 분자에 있는 수끼리 이렇게 곱했을 때 우리가 그림에서 살펴봤던 12분의 1의 크기를 가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해보자면 단위분수끼리의 곱셈 방법은 결국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여 계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더 잘 살펴보신 친구는 잘 아시겠지만 이때 곱해지는 두 수는 둘 다 단위분수이므로 분자가 모두 1입니다. 따라서 곱해지는 분수의 분자와 곱하는 분수의 분자가 모두 1이므로 분자끼리의 곱은 항상 1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뒤이어서 배우게 될 진분수끼리의 곱셈 방법이랑 방법이 매우 비슷한데요. 단위분수끼리의 곱셈이 나왔을 때 우리가 진분수끼리의 곱셈과는 다르게 분자가 모두 1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문제를 조금이라도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사전 과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과 같이 공부한 디딤 영상을 교과서 186쪽, 187쪽을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풀면서 디딤 영상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다 확인을 한 친구들은 디딤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수학 익힘책 111쪽부터 112쪽을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학 익힘책은 늘 말씀드리지만 꼭 해오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답도 안 맞춰주고 여러분이 수학 익힘책에 나와 있는 해답지를 활용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것이 있었을 때는 언제든지 선생님께 또는 또래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 과제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3단계 문제 출제 방법으로 3문제씩 문제를 출제해오는 사전과제를 냈습니다. 이때 문제들은요, 이제 모둠별로 문제 보내기 활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문제를 모아서 각 모둠의 친구들이 문제를 풀고, 모둠의 점수를 합산해서 모둠별 보상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1인당 3문제씩, 상중하 1문제씩 이렇게 출제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